안녕하세요. 세로이입니다. 오늘 어제에 이어서 HLB 주가를 한번 들여다보고요. 현재 세간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HLB 오늘 양시장은 반등에 성공한 모습이고요. 반등이라고 보다는 강보합 정도의 양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HLB는 저 역시 주주로서 큰 신약에 대한 성공 가능성을 크게 예상하고 가치 성장주로 편입한 상황이고요. 우선 전 오랜 기간의 주식을 하면서 이와 같은 상황들을 많이 겪었죠. 제가 현재 바라보고 있는 HLB는 기업의 가치만 확인하면 되겠다. 그리고 우리는 2년, 3년 이상의 시간의 장기 성향의 투자를 보고 기업을 믿으며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 있고요. 21일 유럽 종양학회에서 아주 좋은 의미 있는 내용들이 나와 있죠. HLB는 리보세라니 비소세포 폐암의 임상 3상에서 대조군에서 월등한 효과를 나타냈다. 국내 바이오 기업 HLB는 21일 에스모 2020에서 HLB가 글로벌 권리를 보유한 표적 항암제 리보세라닙이 상피세포 성장 인자 수용체 EGFR 편이 비소세포 폐암 1차 치료 임상 3상에서 대조군에 대비 월등한 효과를 보였다라고 임상 3상이고요. 1차 치료제에서 월등한 효과를 보였다라고 리보세라닙의 가치를 보여주었습니다. HLB가 글로벌 권리를 가진 리보세라닙은 EGFR 엑손 19 결손 L858R 변이가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 비소세포 폐암 1차 치료제이다. 임상시험은 리보세라닙과 다국적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의 EGFR 타깃 경구용 입으로 먹는 항암제 1회사와 병용요법을 했고요. 그리고 1회사의 단독요법 이 둘을 비교한 대조군으로 월등한 효과를 보였다라고 했습니다. 임상 결과는 리보세라닙과 1회사의 병용요법은 투약 이후에 종양이 커지지 않고 유지되거나 환자가 사망하지 않는 무진행 생존기간 중앙값이 13.7개월로 1회사 단독요법 10.2개월보다 의미 있는 개선된 결과를 보였다. 또한 이번 종양학회에서 식도암에서 완전 관해를 관찰했다. 큰 낭보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말씀한 NDA, New Drug Application, 허가 신청이 한 발 더 앞당겨졌다. 그리고 신약에 대한 가능성도 두 발 더 다가왔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장기의 HLB 리보세라닙을 믿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폴체인의 12월 7일 98,000원이죠. 현재는 105,3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제3자 배정과 얼마 가격이 나오지 않았죠. 이제 저는 이와 같은 폴체인의 유상증자 가격 금방 10만원 근처에서는 적극적으로 매수할 생각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도 그와 같이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정배열에서 5일선이 어제 무너지고 오늘 21선에서 터치한 모습이고요.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이 근방에서는 기회가 오지 않겠는가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어제에 이어서 저는 제가 가진 이 주식의 이견이 나오거나 그렇게 되면 반드시 저의 의견도 제시해 봅니다. 아무리 강성 주주분들의 이야기일지라도 제 생각과 많이 다르면 시장에서
불필요한 언쟁이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가치가 하락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저는 많습니다. 그와 같은 것이 20여 년 동안 저는 했습니다. 그리고 기사 내용에 보게 되면 거래원 분석 연구를 들여다보니 뭐 여러 가지가 이야기 나오는데요. 제 이야기를 잠시 해볼까 합니다. 거래원 분석 연구는 지난 2004년부터 대략 3년 정도 유행한 공매도나 또는 세력의 분석 방법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그 당시에 이용했던 방법이죠. 왜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냐 하면은 2004년도에 HTS는 1999년 이전에는 대신증권이 유일했습니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도 제가 그 당시부터 98년 그 정도부터 사용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99년 후반부터 하나둘씩 각 증권사는 HTS 홈 트레이딩 시스템을 도입하게 됩니다. 당시에 키움증권은 생겨나기 전인 듯도 해요. 2000년 초에 IT 버블이 일어나고 다시금 2004년 정도부터 다시 서점가의 주식 투자서 그리고 작은 규모의 투자 자문사들, 유료 사이트들이 우후죽순 엄청나게 나오기 시작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거래원 분석도 몇 년이 지나서 발전하게 되고 사람들은 그 거래원 분석 또는 호가창의 분석이 의미가 없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얼마든지 자유롭게 주식을 타증권사로도 이동시킬 수도 있고 통정매매 기타 등등으로 인해서 변수가 대단히 많아져서 분석의 의미를 못 느끼는 것이죠. 주식을 10년 이상, 15년 이상 하신 분들은 많이 아시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일 추적하기에 또는 분석하기에 의미 없음을 깨닫게 되죠. 또한 오래 주식을 하다 보면 무엇보다도 호가창을 들여다보고 거래원 점검하는 등은 장기 경향의 주식이 절대 되지 못합니다. 단기 매매도 하지 않을 것인데 호가창을 들여다보는 이들은 분명 줄인분들 내지는 데이트레이더 또는 주식을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이죠. 많아야 3년, 4년 정도 분들이에요. 단기 차익을 하거나 걱정되고 궁금해하기에 그와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중장기 성향의 투자자들은 절대로 호가창을 보며 매매하지 않아요. 대가들은 절대 그와 같은 방법으로 주식을 매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석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유튜버이니까 얼마 되지 않은 유튜버이니까 과거의 그러한 경험들을 이와 같은 것도 있으니 참고사항 정도로 제가 그러한 모습들을 종종 보여주기는 하지요. 영상 한 두세 개 정도는 제가 과거 15년 전 정도의 주가 분석할 때의 방법들로 조금씩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현재가 창을 한번 들여다 볼게요. 오늘의 HLB죠. 어제에 이어서 하락한 모습이죠. 거래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요일 키움에서는 38만 주, 그리고 키움에서 수량 매수는 36만 주, 키움에서 좀 더 매도가 나와 있네요. 삼성은 18만 주, 그리고 15만 주, 삼성증권 장구는 매수가 많아요. 그리고 미래대우도 역시 매수가 더 우세합니다. NH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들여다볼 것이고요. 그리고 신한금융은 매도가 11만 주요. 신한금융은 또 13만 주 매수 우위를 하고 있네요. 그럼에도 오늘은 신한금융에서 많이 논쟁이 있었던 부분이죠. 그러면 NH투자의 매도 현황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의 NH투자는 2만 1000주 정도의 순매도가 우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NH투자의 이것은 시간적으로 오늘 보여지는 모습이고요. 일봉에서 일자별로는 어제에 이어서 NH투자는 2만 9000주, 오늘도 2만 1000주의 순매도를 보인 창구로 보여집니다.
최근에는 NH에서는 매수 우위가 약간 높은 것으로 순매수가 좀 더 높은 모습으로 보여지죠. 또한 HLB의 대차와 공매도에서도 한 번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시간은 3시 44분이요. 아직 거래는 정산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HLB 최근의 대차 일별을 보게 되면 970만 주에 해당하고요. 대차는 31만 주가 됐네요. 어제. 그리고 상환 17만 주가 이루어져 있고요. 최근에 보면은 34만 주의 상환이 더 많이 나온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와 같은 것은 대차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확인할 수 있어요. 일주일 정도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9월부터 한번 볼까요? 9월 1일부터 한번 진행해 봅니다. 대여자는 외국인이 130만 주를 대차를 대여하고 차입은 외국인이 185만 주, 50만 주 정도를 더 차입을 했습니다. 50만 주는 물론 내국인에서 가져왔겠죠. 내국인도 역시 110만 주의 대여를 하게 되네요. 증권이 74만 주를 가장 많이 빌려줬고 투신에서도 3만 8천 주, 그리고 개인들에 의해서 32만 주. 이 개인들은 보통 자기가 알지 못하는 상황, 보통 미래에셋 같은 경우가 상당히 공격적으로 돈 거래를 많이 하죠. 수수료를 많이 받는, 본인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대여가 허락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쨌든 내국인은 110만 주, 그리고 증권에서 74만 주를 대여하고 그래도 이 한 달간 9월 1일에서 22, 3일 현재까지 내국인 기관 쪽에서는 56만 주를 차입을 하게 됩니다. 나머지는 보통 외국 녀석들이 전부 차입해 갔습니다. 23일 3주간에 대략 185만 주를 차입해 갔습니다. 긴장해야 될 상황이지만 현재는 법적으로는 공매도가 금지된 상황. 예전에 이와 같은 것들을 자세하게 분석하고 했던 것이죠. 소위 제가 물리학과 수학을 전공했는데요. 웬만한 회계사 이상의 산수 덧셈 뺄셈은 제가 더 잘합니다. 현직 가리키는 사람이고요. 이와 같은 것으로 봐서는 현재 대차잔고 정도만 970만 주, 상당히 많을 때는 1500만 주 이상의 HLB도 대차잔고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현재 47분이니까 수급 상황도 한번 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은 11%의 보유를 보유하고 있죠. 한 일주일 전에도 600만 주는 지속적으로 보유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여기에 기사가 나왔네요. 15시 21분. 실검 등장한 신한 불법 공매도의 사측이 사실무근으로 반박을 하고 허위사실 유포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오늘의 이 이야기는 제가 오랜 동안 하면서 2004년도부터 이렇게 거래원 정도를 분석하는 것이 유행이었습니다. 한 3년 정도로 기억을 합니다. 하지만 너무 이렇게 하게 되면 오늘 저녁에 내일에 다시 한번 보유하고 있는 물량은 다른 증권으로 금방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조사할 의미를 저는 못 느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오랜 동안 주식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은 것을 데이 트레이딩도 아니고 중장기 이상의 성향은 절대로 이와 같이 분석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의 구독자분들께서는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리고 폴첸의 9월 7일 유상증자를 참여하고, 그리고 유럽 총량학회에서 이 탁월한 효능을 위해서 내년도부터는 좀 더 좋은 공매도가 약간 있을지라도 이제 다시 3개월이 진행된다라고 그러죠. 공매도 금지 상황에 다시 풀리게 된다 손치더라도 저는 그렇게 개의치 않습니다. 제네릭 복제약도 아니고 신약입니다. 효능도 대단합니다. 따라서 수급은 염려
하지 않고 성장으로서 저는 충분하게 진행을 할 거라고 예상하고, 이와 같은 것을 너무 연연해하면서 신경 쓰지 않고 편안한 본업에 충실하면서 진정한 투자, 여유롭게 투자하는 모습을 권해드린다, 이런 말씀이었는데, 어제 너무 강성주주분들께서 곡해가 있으신 부분이 좀 있어서 사과 말씀 겸 드리고, 저의 그런 의도는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오늘 또 역시 HLB는 이렇게 종양학회의 어떤 재료가 소멸됨으로써 또 추석도 가까워진 상황에, 글로벌도 상황에 현재는 나스닥 선물도 약간 25포인트 하락하는 모습이고요. 글로벌 장세로 오늘 보게 되면은 대부분 플러스 형성으로 보여집니다. 홍콩의 항생이 마이너스 18, 아까 전에 양봉으로 보였고요. 상해 지수는 플러스권, 니케이는 약보합의 지수를 보이는 모습을 보이는 것, 이와 같은 모습이고요. 어쨌든 HLB는 현재 21선에서 터치한 기술적인 모습이고요. 좀 더 여유롭게 큰 성장을 기대하는 HLB 리보세라님입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약속한 NDA, 신약 허가 신청을 반드시 이루겠다라는 걸 믿고, 좀 늦더라도 충분히 신청이 되고 유럽에서의 의미 있는 결과물이 또 도출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신약 신청하고 신약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 HLB입니다. 오늘 또 수고 많으셨습니다.